자, 이제 봅시다. 교재 16페이지 일단 펴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죠?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강의를 해요. 마스크를 쓰면 소리가 좀 퍼지고, 이제 좀 소리가 안 들려서 강의도 힘들어요. 또 마스크를 또 쓰면 솔직히 말해 힘들어요. 제가 여기 말고 이제 수도권 쪽은 의무적으로 마스크 써야 돼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쪽 강의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어쨌든 12월 달에 저 3차 맞았어요. 18일인가? 맞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마스크, 이제 이게 집단 생활이다 보니까 마스크는 가능하면, 수업 받는 사람도 마스크 쓰면 힘들 거야, 아마. 힘들 건데, 가능하면 그래도 마스크는 좀 이렇게 써주시고, 앞에서 마스크 안 쓴다고 해서, 야, 너도 마스크 안 쓰니 나도 안 쓰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마스크를 써주시고, 가는 힘들더라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봅시다. 자, 16페이지를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부분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17페이지에 그 위에 박스에 보면, 찾았어요? 네. 자, 거기에 보니까 연혁이라고 나오죠? 네, 이거를 일단 공부할 거예요. 별표 치지 말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딱 한 번 문제 나왔어요. 8회 때 한 번 문제 나왔었는데, 근데 이걸 왜 공부하느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필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공부할 때는 필요하니까, 연역을 1월 달이니까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 연혁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용어 한번 볼까요? 부동산 하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학개론을 11월 달부터 배우셨던 분들은 일단 알 거예요. 학개론에서 부동산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부동산 한번 보죠.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 하면 토지, 토지의 정착물이죠. 그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 하면 그거다. 자, 중개가 뭐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중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개하고 알선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 들어봤죠? 알선이라는 말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너무 쉬워서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1, 2월 달 강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 주시고 수업 들어야 돼요. 자, 알선. 여러분들이 소개라는 말과 알선의 말은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부동산은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죠. 자, 여기에 봅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제목을 뭘로 해놨냐면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 이렇게 돼 있죠? 제목에 봅니까? 업이라는 말도 있어요. 업이 뭐예요? 직업. 혹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잠깐 얘기할 건데 업하면 일단 직업이기도 하지만 뭐기도 하다? 장사. 아주 기초적입니다. 업하면 머릿속에 장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걸 연역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죠? 네, 객주. 고려시대 때 객주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객상주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객주라고 하는데 이 객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뜻이었죠? 객주. 이 객주가 뭐예요? 여관. 주막. 드라마 있죠?
장혁이가 나온 드라마 있어요. 그런 거 잘 안 보죠? 맨날 그 뭡니까 저 요즘 드라마가 뭐가 또 인기 있어요. 뭐 신사와 아가씨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봐요? 안 봐요? 재미없어요? 그럼 무슨 드라마 재밌어요? 아예 안 봐요? 그거 이런 옛날 드라마는 아마 남자들이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이게 몇 년 전이지? 한 5년 넘었나? 장현이가 주연했던 객주 해놓고 장사의 신이라는 드라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객주 해놓고 뒤에 뭐가 나와요? 예. 네. 그럼 객주하면 뭐예요? 장사꾼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기 예전에 뭐 그 한 10년 전쯤 넘어서 왜 상도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래서 이 객주하면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도 장사꾼들이 있었겠죠? 그 장사꾼들이 뭐도 하느냐? 장사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짜는 아니죠. 그 돈을 뭐라 그러냐면 구전이라 그랬는데요. 시골 사람들은 구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못 들어봤겠지만 시골 분들은 아직도 저기 깡촌에 가면 구전이라는 말 쓰기도 해요. 바로 이제 이렇게 입으로 해가지고 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 말하면 뭐냐면 중개보수, 중개수술. 여러분들이 흔히들 중개보수라고, 중개수술이라고 많이 알죠? 지금 여기서 이제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았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 아주 먼 옛날에.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기 때, 중기 때, 중기까지 뭐냐면 객주거간이 나옵니다. 객주거간이라는 나오는데 이 객주라는 말은 똑같은 개념이고요. 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간꾼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역사 드라마 볼 때 유용해요. 시험 볼 때 유용한 건 아니고 거간꾼이라는 말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기억도 안 나겠지만 이게 뭐냐면 흥정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간이 어디서 나오냐면 장사꾼들 중에 나옵니다. 장사꾼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통닭집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장사꾼들 중에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그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거 잘하는 사람을 불러요. 요거 내가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네가 와서 좀 흥정 좀 해주라. 흥정 전문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 소개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조선 말에 누가 나타나냐면 각회라든가 집주름, 그 다음에 집주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자는 가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각회라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거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가자가 뭐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집을 또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서 자, 이 각회 집주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사꾼들 중에서 소개만 전문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소개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나 장사 때려치우고 뭐만 하는 사람? 예, 부동산만 하는 사람. 부동산만 소개시켜준 사람이 나타나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굳이 우리는 의의를 잘 달아요. 의의를 된다면 최초의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다라고 의의를 답니다. 자, 이제 이때 이 사람도 누구냐면 거간이에요. 근데 이 거간들은 뭐라 그랬죠? 장사꾼들이죠? 그러니까 장사꾼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업종이 분화됩니다. 옛날에는 장사도 하면서도 부동산도 소개시켜주고 뭐 그 다음에 또 보따리 장사도 있었죠. 그 보따리 장사를 뭐라 그러죠? 예, 보부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옛날에는 한꺼번에 여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분화되죠. 왜? 그래서 역사 공부를 갖다가 좀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대충은 알 거예요. 그때 보부상들하고 일반 장사꾼들하고 패싸움도 많이 일어나고요. 자, 이제 당연히 또 여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객주거간 규칙, 여러분들 교재 간단히 그 나옵니다. 객주거간 규칙이라는 법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업에다가 인가제로다가 나타나게 돼요. 객주거간 인가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거 객주거간 인가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하면 객주거간 규칙이 나오고, 여기에 의해서 인가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성부에 인가를 받아서 이제 장사꾼 되려면 옛날에는 지네들끼리 해서 장사꾼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때 이제 1800년대 후반에는요 인가를 받아야지만 장사꾼이 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라 그러죠. 요때는 이제 허가제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뭐 토지 수단을 목적으로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해방이 되면서 완전 자유됐다가 1961년도에 뭐가 나타나냐면 소개 영업법이 나타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조금은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소개 영업법. 아직까지 중개라는 말은 안 나타나죠? 중개라는 말 안 나타나. 아직 뭐가 나타난 거예요? 네, 소개예요. 그래서 이 소개 영업법에 의해서 부동산 소개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곳을 부동산 소개소라고 그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부동산 소개소. 들어본 분 계세요? 지금도 그런 간판 저기 시골 쪽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가끔씩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소개시켜준 사람들 부동산 소개업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동산 소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소개소 같은 거 생각나죠? 그다 다 똑같은 소개예요. 그래서 일단 소개 영업법에 의해서 아무나 다 부동산을 소개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요? 신고만 하면. 그래서 이제 주로 누가 많이 나타나요? 네, 이때는 자격도 없었어요.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로 퇴직자들.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하죠? 뭐 할까 싶다가 부동산 한번 소개시켜 볼까? 그러면서 저기 골목집에 있는 우리 집 담 하나 터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기 부동산 사무실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그거를 눈에 좀 보았을 거예요. 골목길에 그 사무실 하나씩 있는 거. 그래서 퇴직하면 이제 집 한 채 있으면 거기다 담 하나 터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퇴직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또 누가 나타나냐면, 주로 이제 두 가지 부류예요. 한쪽은 퇴직자분들, 이제 소일거리로다가 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한쪽은 누가 나타나냐면 조폭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토지 쪽이나 아니면 재개발 쪽. 옛날엔 재건축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재건축 이제 많이 시작하고 하지만 30년도 40년도 전에는 재건축이라는 개념을 못 썼어요. 거의 다 뭐예요? 재개발이죠. 재개발 지역에 조폭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가끔 나와요. 그 조폭과 관련된 부동산 쪽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쪽이 뭐가 돼요? 범죄화 되죠. 그래서 왜 부동산 하면 여러분이 뭐 생각나요?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부동산 하면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 그렇죠. 투기. 그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사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요. 딱 부동산 하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여기 부동산 학과 출신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신가요? 가끔 부동산 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수강생분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 대학의 부동산 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85년도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85년도에 부동산 학과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그 해에 공인중개사 지금 처음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때 건국대가 첫 스타트과 시작을 했는데,
부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부동산학과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건국대 커트라인에서 엄청나게 밑으로다가 합격자가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 학력고사였는데 건국대가 230, 40 막 이렇게 나올 때 점수가 부동산학과 180, 70인가 80인가에 커트라인이 잡혔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학과 하면 최고가 어디예요? 건국대죠. 그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교수가 돼가지고 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이제부터 뭐 사기, 투기. 그래서 1983년도에 이제 소개란 말이 빠지면서 부동산 중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중개업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아무나 못하도록 뭘로 만들었냐면 허가제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도 말썽들이 많으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지금도 보면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더라도 사회적 개념에서 보면 조금 많이 아직 좀 들어간 것도 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하도 하니까 이걸 허가제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제 일정 부분 지나면 84년도에 이게 이제 요게 3년도에 만들어지고 4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첫 시험이 1985년에 시험 칩니다. 1985년도. 지금은 미성년자도 볼 수 있지만요.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는 볼 수 없었어요. 성년이 돼야지만 볼 수 있는 시험이었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안 계시겠다. 85년도에. 제가 학번이 요 학번이거든요. 그럼 대충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럼 맞나요? 대충 그래요. 근데 그때 사실 책을 샀었어요. 공인중개사 이 책을. 근데 제가 시험을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네, 그때 미성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미성년자 몇 살이에요? 예, 19세죠? 근데 그때는 만 20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책장사들이 옵니다. 책장사들 와가지고 가서 첫 시험이니까 뭐 쉽게 나온다. 뭐 해가지고 책을 샀었는데 결국 시험은 못 본 돈만 버리고 했던 그 케이스가 있어요. 어쨌든 이때 첫 시험을 보는데 그때 며칠만 공부하면 됐었냐면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만 공부하면 됐었냐면 혹시 주변에 1회 시험 합격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혹시? 아직도 많이 계시던데 일주일만 공부하면 합격했던 시험이에요. 이때는 뭐 이전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험이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때 뭐 3일만 은행 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공부 조금 했던 사람들은 3일만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던 사례도 있고요. 제 수강생 중에 1회 시험 합격자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시험 합격자가 무슨 수강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대리 때 자격증 1회를 땄는데 그래가지고 어째서 지점장까지 했어요. 퇴직하니까 자격증이 있죠. 근데 학원에 왔어요.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듣고 갔습니다. 참 편했겠죠. 자격증 있으면서 수업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하죠. 그래서 4개월 동안 수업을 실제로 듣고 사무실 냈던 그런 수강생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분은 야 마음 편하게 공부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1회 시험이 지금은 몇 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몇 회 대비? 네. 머릿속에 아마 빨리 계산하시는 분들은 뭐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연도수가 맞지 않죠? 그 계산하신 분 계세요? 벌써? 옛날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봤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봤던 시험이 이제 99년도 때부터 매년 시험 보게 돼요. 그 이전에 이제 1회, 2회, 3회가 매년 시험 봤고, 그 다음부터 2년만 격주간 했다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년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 IMF 있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매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는 게 처음에는 쳐다보지 않던 자격증이 나중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전문화되고 또 고급 자격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전문 직종 빼놓고 나면 변호사, 뭐 이런 거 법무사, 세무사 이런 직종들 자격증 빼고 나면 가장 좋은 자격증이 이거라는 거 잘 아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왜요? 일단은 개업할 수 있죠. 취직할 수 있죠.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개업도 지금 현재까지는 자격증만 따면 개업할 수 있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법제도에 조금 있긴 했는데 어떤 어디에 가서 뭐 연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지금 현재 변호사나 뭐 이런 것들은 그쪽 가가지고서 일정 기간 동안 뭐 연수 기간도 수습 기간이라는데 이거는 있거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 자격증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취직할 수 있죠.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드물어요.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도 거의 취직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살면 그 관리소장 있죠? 그 주택관리사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도 거의 다 취업이거든요. 근데 개업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전문 직종을 갖다 인정하는 자격증은 이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이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 텔레비전에 잘 나와요.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터뷰 나오는 거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보면 무슨 KB 뭐 은행 뭐 무슨 거기 관련자들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전문가들 나와서 인터뷰하지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는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누구 얘기했죠? 네, 설경성 얘기했죠? 그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들 존경해줘야 된다는 게 했던 이유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공부해 줘야 돼요. 몰래 남들이 보면 뭐 이제는 욕 안 합니다. 대단하다고 그러지. 옛날에 20년 전, 뭐 15년 불과 15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한다 그러면 야, 너 사기꾼 되려고 그러냐? 뭐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83년도에 이렇게 나오다가 2000년도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나타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다가 이제 좀 길었어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합쳐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분리되면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대략 역사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역사를 강의한 이유, 바로 요때와 요 자격증, 요 사이에 텀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소개영업법에서 소개를 해준 사람도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자격증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는 못 땄고요. 예, 그게 이제 제 과목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한번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공법에서도 아마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알려면 기초적으로 이 법의 구조를, 이건 법의 구조예요. 구조를 일단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자,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 법은 몇 개 조문이 있고 저저저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 법의 구조만 여러분들 알면 됩니다. 자, 법은 어디서 만드는 거? 이건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기억하시죠? 일반 상식.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네, 국회에서 만들죠? 이게 일반 상식, 일반 상식.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이단 협착하면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가끔씩 있죠? 네. 자,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만들어요. 근데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큰 틀만 만들어요. 거기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게 몰라요. 쟤네도 국회의원들을 뭐 잘하는 것 같죠? 몰라요. 법은 몰랍니다. 실제로 보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다 알아가지고 쟤네들이 이것만 하는 거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틀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큰 틀만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 세부적으로 법에 대한 세부적인 걸 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그럼 시행령은 자, 요거를 좀 지워서 시행령 그럼 누가 만드느냐? 시행령을 만드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자,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자,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요만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세부적이니까 네가 만들어. 대통령한테 넘기고요.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또 틀을 갖다가 짜는 거예요. 그 법, 자,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벗어나면 이제 나중에 그 범위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기도 해요. 이 큰 틀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세부적인 것을 만드는데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근데 대통령도 바쁘죠?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요.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네가 만들어라 또 위임시킵니다. 그 위임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시행규칙. 그럼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까요? 네, 각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행정부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령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요? 대통령령. 각 부서에서 만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부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굳이 여기다가 문재인 안 집어넣어도 되죠?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 이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부령은 어떻게 돼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건 표현해 줘야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냐면 담당 부서명이 붙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 네, 국토교통부 담당.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뭐라고 표현해요? 네,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교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만약에 표현했다면 이거는 뭐다? 시행령이다. 그럼 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네,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왜 구분하냐면 시험 문제 띠기 나와요 또. 뭐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뭐뭐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나오고요. 이것도 말 바꿔서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1, 2월 달은 가능하면 제가 문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열받아서 공부 못해요. 문제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 한 글자 막 이렇게 막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장부터 먼저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이 뭐라는 것을 일단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 법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출제 범위에서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토교통부령까지는 국가에서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만들어 놓으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각 지역별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정부에서는 범위를 정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각 지역별로 너네들이 알아서 이 범위 내에서 만들어라라고 지역별로다가 위임시키는 거였어요. 그 각 지역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그러냐면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례. 그러니까 지역,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방, 이걸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건데, 지자체라고 그러죠? 지자체 종류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나눠지죠. 광역은 뭐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특강도라고 그래요. 자, 여기 특별시와 관련된 부분은 또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었죠. 서울특별시 말고도 특별자치시라고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특별자치시. 예, 세종시.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주도 있죠. 그냥 앞으로 저는 통칭해서 쓸 겁니다. 특강도라고. 이걸 줄이면 뭐라 하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라고 해야지 이거를 시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 용어를 쓸 때는 꼭 알아둬야 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초지자체를 또 뭐라 그러죠? 시장, 군수, 시군구죠. 구청장 이겠죠. 자,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거는 시, 군, 구.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광역 한번 봅시다. 광주광역시에 보면 광주광역시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자체가 되는 거고 여기가 북구죠. 북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기초지자체가 되는 거죠. 자, 그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그랬죠? 조례. 그러니까 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있고 시군구 조례가 있죠. 자, 이제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을 조례를 한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는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서울하고 광주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거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는 둬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실무에는 법보다는 조례를 많이 찾아봐야 될 게 많아요. 특히 공법은. 여러분 공법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시험용인 게 있고요. 시험을 칠 때, 시험 공부할 때 애들 부분이 있고 이게 실전에 가면요. 그 시험보다 조례를 더 찾아봐야 되고 조례를 갖다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자, 일단은 이거는 시험과는 상관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 조례가 시도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군구 조례가 있다 라는 것은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령하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제 1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공인중개사법의 법적인 성격. 봅시다.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한번 봅시다. 부동산 중개, 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는 일반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를 하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고, 아니면 제가 요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언급할 거니까 3, 4월 달에 지금은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만들긴 만들었죠? 왜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뭐 때문에 만든 거다? 부동산 중개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으로 무슨 법이 적용된다? 예,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법 혹은 뭐라고 표현하면 기본법이라고 표현하나요? 기본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다시 공인중개사법은 자 무슨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무슨 법이다? 일반법 혹은 또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으로 뭐가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법 왜 만들었는지를 좀 보고 있는 중. 자, 그러면 민법과 그 다음에 또 상법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특별법적인 민사특별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특별법이 뭐예요? 공부하신 분들 11월달 공부하신 분 일단 그렇죠. 특별한 대상을 특별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뭐 특별법이 뭐예요? 그냥 특별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민사특별법 하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나는 다 공부할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들어보셨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자, 원래 임대차는 민법에 있어요. 임대차라는 규정이 민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민사관계 기본법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사에 민법으로 걸려있는 게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사귀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뭐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다 뭐냐면 민법이 관련됩니다. 이게 민사관계예요. 근데 자, 부동산 중개는 자 봅시다.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민사관계예요. 그럼 부동산 소개시켜주는 것도 민사관계니까 민법이 적용돼줘야지만 되죠. 원래는 이것도 민사관계니까. 자, 민사관계 기본법이 뭐라 그랬죠? 민사관계 기본법이 민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민법이 적용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법, 자, 부동산 중개는 특별한 법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무슨 법? 예,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하게 먼저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뭐가? 민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중간법이다. 자, 중간법이다. 이건 뭐냐면 공법과 자, 이거는 공법과 그 다음에 또 사법이 혼합된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이 사회법, 여러분들이 교재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 제목에는 사회법, 그 다음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합법 혹은 중간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저는 이제 중간법을 주제목으로 잡았지만 자, 이게 두 개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도 해요. 공법은 무슨 요일에 있죠? 내일이네요? 내일 공법 시간에 아마 공부할 거예요. 공법의 개념 뭐 이런 거. 공법은 자, 내일 아마 똑같은 얘기 들을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규려는 거냐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우월적 행사냐면 국가가 우월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을 만드는 데서는 대부분 보면 국민과 협의 안 해요. 협의 안 하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시행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자,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다. 그런데 사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 예, 개인과 개인 사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뭐 민법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혼합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격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8페이지. 재정 목적. 재정이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재정한다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목적은 이유입니다. 자, 그럼 재정 목적 하면 갖다 붙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든 이유. 지금 뭘 만들었어요? 법, 무슨 법? 예,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느냐, 만든 이유가 이거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문제로다가 나오면 머리 아프지만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죠.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되는 거죠. 그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제고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수행하여 자 국민경제에 이바지를 못한다. 맨 앞에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맨 뒤에 거는 추상적인 목적이죠. 국민경제 이바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바지 하는 거죠. 가운데 두 개가 자, 아까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가운데 두 개를 잘하면 성의 없어요. 자, 전문성 제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건전하게 뭐 한다 그랬어요? 만든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그 만든 이유는 이거를 뭐 하면 돼요?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거꾸로 뒤집으면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자, 아까 역사 공부했었죠? 61년도에 뭐가 나 소개 영업법 나왔었죠. 소개 영업법 시절에 아무나 다 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퇴직자들 나 그냥 부동산 한번 해볼까? 해가서 동네 골목에다가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예, 조폭들. 이해 안 되시죠? 조폭들이 들어왔다는 거. 그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잔재들이 꽤 남아있었어요. 아직도 있는 동네가 있을걸요. 옛날에 저는 뭐 이쪽 동네는 사실 잘 몰라요. 저쪽 우에 동네에서 얘기만 조금 이제 해보면 화성이라는 동네 있죠. 유명한 동네인데 아시죠? 경기도 화성. 맞아요.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그 동네. 제 친구가 거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화성 쪽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사무실 열어놓습니다. 이제 신비 사무실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남자 한 둘이서 와가지고 연고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앉아가지고 싹 들어와요. 그래놓고 나서 내 책상처럼 막 씁니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 동네 조폭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불과 10몇 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가 거기서 뭐 자기 사무실처럼 막 쓰다가 뭐 한 달 있다가 훅 가버립니다. 그럼 남의 사무실 또 가는 거예요. 새로 생긴 사무실들. 자, 예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무실들이 꽤 많았습니다. 조폭이 자격증 따가지고 한 사무실도 있고요. 제 친구 중에서 조폭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수준에 있는 친구가 부동산 자격증 없으면서도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딴 데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니.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 놓으니까 허구날 뭐예요? 사고 나죠. 그래서 뭐라 했다? 전문성을 제고. 뭐예요? 제고가 뭐예요? 높이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부동산 중개업이 옛날 얘기. 건전했어요? 건전하지 않았어요? 네, 건전하지 않았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무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뭘 만들어 가지고 공인 중개사법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건전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재정 목적을 이거 나중에 보면 강조 꽤 할 겁니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라고 할 부분이에요. 그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걸 높이겠다. 건전하지 못해서 뭐 한다겠다?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걸 머릿속에를 갖다 놓으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조금은 아마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두 가지 목적. 자, 그래서 만든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전문성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만들면 나중에 국민경제 뭐 한다? 한가닥 한다라는 이 바지. 자, 이제 요게 재정 목적. 여러분들 그 제목에 보니까 뭐 20회, 20회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다크호스 문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기 19페이지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용어의 정의. 어때요? 중개사법 할만하죠? 쉽죠? 아직까지? 쉬워요. 그냥 살만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3, 4월 달에 이제 지겨워집니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슬금슬금 어떻게 해요? 자, 제 과목은 언제 공부하라 그랬어요? 5월 수업 시간. 자, 다시 제 과목 언제 공부하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 네.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하지 않고 수업까지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업은 빠지면 안 돼요. 수업 시간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고 1차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일단은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자, 아까 중개라는 말을 잠깐 한번 쓴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개가 뭐라 그랬죠? 소개. 그렇죠. 소개, 알선. 소개, 알선의 국어사전적 개념은 중개를 찾아보면요. 소개, 알선, 동의어로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중개는 결국은 소개, 알선인데 그러면 그냥 소개, 알선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우리 뒤에 보니까 거창하게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법에서 중개를 폭을 좁혀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교재에서 보니까 중개란 자 일단 뭐에 대하여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슬그만 보세요. 교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교재를 보면요. 19페이지 이렇게 보면 법 조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죠. 법 조문을 보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만 제가 조문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만 보다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게 못 찾아내요. 근데 설명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설명 있죠. 그거 하다 보면 제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내용을 보시라.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이렇게 되죠.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여기도 알선 나오네요. 알선하는 거 이렇게 됐죠. 자,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면 중개를 해줄 수 있는 물건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대상물이죠. 이거를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오늘은 중개대상물 깊게 안 하고 여기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그냥 뒤에 있는 중개대상물 건너뛸 겁니다. 중개대상물 하면 이 법에서는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있어요. 정착물 있고,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겠죠. 이 5가지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해요. 이 법에서 써먹는. 토지, 건축물은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땅하고 건물, 이 건물이죠? 토지 정착물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자, 요게 뭐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뭔지는 알 거예요. 11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혹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11월 달에 개론 기초 공부하신 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번 주 개론 시간에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12월 달에 기초 공부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 부동산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취급하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등기하는 거예요. 나무. 임목. 목하니까 나무죠. 여러분들이 나무를, 산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요거를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등기해놔요. 그러니까 땅은 별도예요. 나무만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3월 달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산에 있는 나무만 가지고 묶어서 등기를 해놓으면 요게 임목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나무만 따로 별도로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때 산을 팔 때는 임야 혹시 산주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산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산주, 혹시 산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이거 나중에 또 산림조합 얘기도 좀 나와요. 산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이게 산을 팔 때 보통 뭐까지 같이 껴 들어가냐면, 거기에 붙어 있는 뭐까지? 나무까지 같이 껴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임목 등기를 놓으면 여기에 나무에만 소유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면 내 거야, 내 거. 내 거로서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산만 팔고 나무를 법적으로 그대로 남겨둘 수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나무만 팔고 땅은 그대로 남겨둘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놓으면 요거를 뭐라 하냐면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임목이 뭔가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 등기를 하게 되는데, 광업이나 공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공장과 관련된 부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공장은 뭐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광업은 광산이죠. 자, 그냥 똑같으니까 공장과 관련된 부분 하죠. 자, 공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공장 건물 있죠. 그 밑에 뭐 있어요? 땅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 건물과 땅을 뭐라 그러죠? 건물과 땅을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계들 있죠. 기계들. 이거 부동산 아니죠. 그 다음에 기계 설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체재산권, 공장과 관련된 무체재산권이 있거든요. 이걸 묶어서 뭐라 하냐면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래요. 뭐 공장 관련된 뭐 있어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뭐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이게 다 이거를 묶어요. 이거 건물 땅 싹 묶어서 이거를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통째가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 돼서 부동산을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은 뭐만? 건물하고 땅만 부동산인데 이 안에 있는 요거와 요거까지 몽창 묶어가지고 이걸 재단 등기해 놓으면 요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이 생기면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요게 바로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하셨어요? 그럼 갖다 붙이면 돼요. 어업재단은 뭐예요? 어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항만운송사업재단. 항만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항만 가보면 뭐가 있어요? 항만에 가면 왜 저기 컨테이너 끄는 크레인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묶어서 이런 거죠. 싫어요. 그냥 재단하면 아 그런 거 묶어서 하나 묶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요 5가지가 다시 자 이제 대략 묶었습니다. 이 5가지를 뭐라고 표현한다? 네, 중개대상물. 다시 이 법에서 중개대상으로 하면 뭐예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거래하는 당사자죠. 자, 매매 거래 당사자 누구예요? 매매하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있죠?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파는 사람은 누구고 사는 사람은 누굽니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이게 10몇 년 전, 20년까지만 이거 설명 다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매도인이 누구고 매수인이 누구고 이걸 모르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수강생분들 중에서. 지금이야 이제 지수순이 많이 올라갔지만 자, 교환, 서로 맞교환하는 겁니다. 임대차, 임차인과 임대인. 자, 이런 거래하는 당사자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면 자, 이제 앞으로 거래 당사자는 말 많이 나올 텐데 거래 당사자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뭐 하는 것? 알선. 매매하는 거 소개시켜주는 거, 맞교환하는 거 소개시켜주는 거, 임대차는 소개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 자, 권리 득실이 바뀌는 거, 변경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권리득실 변경이 뭘까요? 권리가 득되면 뭐예요? 가지고 오는 거죠. 실되면 뭐예요? 내보내는 거죠. 나한테서 내보내는 게 실되는 거죠. 득실의 변경된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쉽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파는 사람은 권리가 뭐 되는 거고 실되는 거고 사는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오죠. 돈 주고 득되는 거죠. 임대차는 마찬가지고요. 자, 이 3가지가 권리,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건데 그거 말고 어디 있어요? 네, 그 밖에. 이런 거 말고도 권리, 득실, 변경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뭐 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임차권 이런 것들. 민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민법에서 다 배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요게 뭐예요? 중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3월 때라 가면 좀 더 상세하게 예시를 할 겁니다. 이 법에서 알선은 이 법에서 중개는 이 법이 지금 여러분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예, 공인중개사법. 자꾸 강조하죠. 뭘 배우는지 지금 뭐 어떤 법을 배우는지는 알면서 공부해야죠. 자, 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을 중개라 그런다? 예. 이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3월 달에도 되게 강조할 거예요. 이 법에서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러면 만약에 봅시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가 중개 대상물이죠. 아닌 거 뭐 있죠? 자동차. 맞아요. 자동차.
자동차도 준부동산 쪽에 들어갑니다. 소위 뭐 부동산주로 취급되는. 자, 자동차를 알선하는 거. 중고알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 법상의 중개 이단이다? 아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에 대해서 알선을 한다면 이것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죠. 자, 이제 여기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적용? 그렇죠. 안 되죠.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니까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법이 적용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알선료 같은 거 상관없죠. 그럼 이제 관련 법이 있을 거예요. 관련 법이. 중고자동차 뭐 알선하는데 그 관련 법 있죠? 네. 무슨 법이에요? 나도 뭐 잘 몰라요. 어쨌든. 자, 그 관련법이 적용될 뿐이지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로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3월 달에도 강조한 이유가 뒤쪽에 가면 이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이게 중개냐 아니냐. 그럼 공인중개사법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고 중개수수료, 중개보수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주 기초정의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자, 다시 이 법사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만약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 중개가 아니고 이 법이 적용, 예,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뭐 글자 문구들 뭐 하나 빼고 집어넣어가지고 틀리다 맞다 이건 나중에 연습하면 되니까 지금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또 뒤에 중개 용어 한번 보도록 하죠.